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뭐 오늘 예습 좀 해오셨어요? 아니요, 자랑이요.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254페이지. 요약집은? 64페이지. 자, 요약집 간단하게 정리하고 2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준비되셨어요? 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5문제를 봐야 돼요. 5문제, 6문제까지 봐야 되는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외국인 토지 취득 특례하고, 토지 거래 허가제, 그거 다 하고, 또 오늘 실무 일부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진도범위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시간이 끝내줄 것이고, 못 따라오면 계속 해야 되겠죠. 저녁 12시까지. 그죠?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 봅니다. 요약집 64페이지 펴놓고 칠판 보세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있죠? 잘 보세요.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디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그랬어요? 신고관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신고관청은 누구라 그랬어요? 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소 소재, 부동산 소재지요? 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만 신고 들어가? 토지하고 건축물. 그럼 면적 제한 있습니까? 없어요. 자,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 건축물, 지분 매매도 신고해야 돼요? 지분도 하게 되어 있어요. 지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이유는 토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 건물 외에 또 권리가 들어가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신고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권리는 어떤 권리만 신고 들어갑니까? 입주권하고 분양권. 자, 여기서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거하고 또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 두 가지죠. 그럼 분양권은 토지 분양권 신고 들어갑니까? 주택 분양권 신고 들어가요? 상가 분양권 신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초 분양계약도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여기 부동산 공급계약이란 말을 써요. 최초 분양계약 신고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됐고, 그러면 거래는 매매만 신고해야 돼요? 매매 교환까지 해야 돼요? 임대까지 다 해야 돼요? 아, 오로지 매매요? 확실해요? 그럼 교환은 안 한 거예요? 좋습니다. 증여는? 안 합니다. 매매가 아닌 건 다 안 해요. 증여, 임대차 다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계약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만 신고. 그럼 판결이나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신고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해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직거래하면 누가 신고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요, 단독? 공동.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죠? 근데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누가 신고해야 돼? 국가 등이 신고해요. 그럼 개공 소개라면 누가? 개공. 그러면 거래 당사자 신고하면 없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를 하라. 계약일입니다. 그러면 신고관청은 신고인에게 뭘 줍니까? 신고 필증을 주게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교부해야 돼요? 지체 없이 발급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그러면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게 계약적인 절차예요.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그러면 직거래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 들어가느냐 이거. 자, 그럼 계약 당사자, 거래 당사자 토지 건축을 매매하면 계약일부터 60일 내 신고하죠? 그러면 신고사항은 뭐 실거래 가격 들어가 안 들어가?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들어가? 확실해? 아, 계약일 중도금 잔금 지금 들어가요? 조건이나 계약 있으면 조건 계약 들어가요? 그런 거 다 들어가.
오, 좋았어요. 자, 그러면 신고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봐보세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고 있어요. 봤어요? 자, 오늘 나갔죠, 프린트물. 자, 왜 프린트물을 나갔을 것 같아요? 아? 아니, 요약집이 다 들어있잖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잖아. 괜히 나간 게 아니야. 요약집에 있는 걸 뭐하러 또 나가겠어요. 약간 바뀌었어요. 약간 많이 바뀐 게 아니고 조금 바뀌었는데 그래도 이제 바뀌기는 바뀌었으니까 그걸로 해야 돼요.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좀 이따 볼 거예요. 이제 칠판 보세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서명 미시라 그랬어요. 또는 이라 그랬어요. 또는 날인을 해서 제출하게 돼 있죠.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볼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럼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그냥 가요? 뭐 제출해야 돼? 제출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단독 신고 사유서라고 있어요. 자, 단독 신고 사유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거래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 거래계약서 뭘 제출한다? 사본. 그러면 이 전자문서로도 부동산 거래 신고 가능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고인은 방문 신고할 때 신분증 내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신분증명서 내보여야 돼요. 신고관청에다가. 그럼 여기서 신분증명서라는 것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이런 걸 말하죠? 네. 그러면 거래 당사 바빠. 바빠 죽겠어. 그러면 신고서 제출을 직접 못 할 수 있죠? 네. 대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누가 대행을 할 수 있어요?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 그럼 위임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한데 이때 본인은 신분증명서를 내보여야 되고 그럼 제출할 것은 거래 당사 자필 서명이 있는 뭐다? 위임장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래 당사자 4번. 그래, 거래 당사자는 지금 안 왔잖아요. 여기 제출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 이임 준 사람이죠. 거래 당사자 신분증명서. 무슨 증명서?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뭘 제출해야 돼요? 사본. 이해됐어요? 이걸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더워? 더워. 여기 에어컨 안 틀었나? 틀었어요. 다 더불어요. 그렇죠. 엄청 덥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그럼 이건 직거래 했을 때고, 개공 소개로 하면 누가 신고해야 돼요? 자, 개공이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을 하면 개공이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죠? 네. 그럼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여기서 누가 서명 날인?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 누가 제출? 개공. 그럼 일방이 거부한다는 말은 나타날 수 없죠? 그러면 개공 신분증명서 내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되죠. 그럼 개공도 바쁘면 대행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개공 대행권자는 오로지 누구? 소공만 돼요. 중개보조원 됩니까? 안 돼요. 나머지 다 안 돼. 오로지 소공. 그럼 소공이 대행할 때는 위임장하고 이거 제출해, 안 해?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네. 소공이 대행할 때 이건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네. 그럼 잘 봐봐요. 하나만 더. 몇 개 더? 그렇죠. 그럼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데 신고관청에서는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신고 내역을 조사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거 신고 내용 조사 또는 내역 조사 그런데 자, 일단 누락되어 있으면 신고사에 누락되어 정확하지 않다면 보완은 시킵니다. 보완. 네. 다시 해와라. 보완시킬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신고했나 안 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을 시켜서 누구를 시켜서? 공무원 시켜서. 자, 직거래했을 때는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개공 소개를 했을 때 누구에게? 개공. 그죠? 그럼 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제대로 신고했나 안 했나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또 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서면 또는 자료 그러죠? 이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가져오너라 그랬는데 안 가져왔다. 자,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어떤 제재?
500만 원이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벌칙에 보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자료라 그랬죠? 외의자료. 그러니까 이거 몇만 원? 500만 원 과태료 들어갑니다. 여기는 다 과태료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서면이라는 게 뭐예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서면이라는 게 뭐예요? 매매 대금을 주고받은 서면 많죠? 뭐 통장사본, 입금표, 뭐 주식처분 증명 서류, 뭐 그죠? 이런 거. 이걸 제출하라는데 안 했어. 그래서 3천만 원. 자, 우리 과목에서 3천만 원 과태료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과태료는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책 좀 보고 또 강의하고 그럴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요약점 봐드릴게요. 요약집 보세요. 64페이지. 자,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에서 신고 대상 신고 의무자 나와 있죠. 64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신고 대상 첫째 줄 거래 당사자.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매도인 매수인을 말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동그라미. 자, 이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매매 부동산 소재지라고 했죠? 시장 소재. 이걸 뭐라 그래요? 신고관. 부동산 소재지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신고해야 되냐? 부동산의 매매 계약. 그 부동산이 뭘 말해요? 토지, 건축물. 자, 오른쪽 가로 안에 토지, 건축물 동그라미. 자,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 그 옆에다가 적어요. 지분 매매도 신고한다고. 자, 토지, 건축물, 지분. 토지, 건축물, 지분 매매도 신고 대상. 지분 매매도 신고 대상이요. 적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공급계약. 공급계약 몇 적었어요? 공급계약이라는 것은 최초 분양계약을 말합니다. 최초 우리가 분양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거. 그 다음에 3번에서 양가를 1번 부동산을 공급받은 지로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분양권. 근데 분양권은 거기 가로 안에 토지, 주택, 상가 다 들어있죠? 토지 분양권이든 주택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 다 신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와 있죠? 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권한 등대법 사업시행계획 인가. 입주권을 말합니다. 인가를 받은 입주권. 이것도 신고 대상. 그렇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 신고 의무자. 직거래 했을 때는 누가 신고를 했어요? 거래 당사자. 자, 주어만 동그라 매도인 매수인 공동신고입니다. 공동신고죠? 근데 세 번째, 다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는 가로 안에 단독 신고 사유서하고 거래계약서 뭐? 사본을 제출합니다. 원본 제출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누가 신고해야 돼? 국가 등. 그죠? 그럼 개공 소개로 하면 누가 신고해야 돼? 개공이 신고하라고 해서. 나와 있죠? 예, 그건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근데 개공 여러 명이 공동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개공끼리 공동 신고야. 그러죠? 예. 자, 그 다음에 신고사항도 시험에 나와요. 자, 거래 당사 인적사항, 주소,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2번 계약 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들어가요? 네, 들어갑니다. 자, 거래 대상 부동산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들어가죠? 네, 거래 대상 부동산은 종류 들어갑니다. 종류. 그다음에 실거래 가격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그다음에 계약 조건이나 계약 있으면 조건 계약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묶으세요. 1번부터 6번까지 묶어갖고 거래 당사자라고 적으세요. 이건 직거래했을 때 신고사항. 직거래했을 때 신고사항은 몇 가지? 6가지.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묶어요. 이건 누구 소개로 했을 때? 개공이 소개로 했을 때. 뭐가 더 추가가 되죠? 개공, 인적사항하고 사무소, 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이런 것이 더 추가가 돼요. 이게 직거래했을 때는 6가지만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 개공 소개를 하면 몇 가지? 7가지. 이 신고사항도 시험에 나와요. 외워야 돼요. 머리 좋으니까 딱 한 번만 읽으면 될 거예요. 직거래했을 때는 몇 가지? 6가지. 개공 소개를 하면 몇 가지? 7가지. 추웠어요. 자, 그 다음에 신고 기한 첫째 줄. 언제부터 60일? 계약 체결 1. 이때부터 며칠? 60일. 됐죠? 응.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60일. 잔금 지급일이 아니란 것만 신경 써주면 돼요. 자,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도표는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 밑에 2번 신고 내역 조사 나와 있죠? 자,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자, 신고 관청 동그라미.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서 신고 관청. 자, 신고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경우에게 거래계약서 몇 줄,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몇 줄 거세요. 이거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거기다 벌칙을 적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이요. 과태료라고 칠판에 적혀 있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이요. 과태료. 그렇죠? 거기다 적어놨어요. 예.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는 후단에 보면 뭘로 하라 그랬어요? 서면 동그라미. 당부장 표시죠? 자료 제출 요구는 반드시 뭘로 한다? 서면. 반드시 뭘로 해야 돼? 서면. 그 다음에 조사 결과 보고 있죠? 자, 조사 결과 보고가, 자, 신경 써야 돼. 올해 신설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신고 관청에서 조사를 해요, 안 해요? 예요. 조사를 했으면 누구에게 보고?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신고 관청에서.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보고 들어갔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취합을 해. 신고 관청 언론을 취합을 해서 누구에게 보고? 독자에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죠, 지금? 매월 몇 번? 1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고관청에서 신고 내역 조사시켰죠?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는 또 신고관청 언론을 취합해서 취합을 해요. 매월 몇 번? 한 번. 국장에게 보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월 1회 동그라미 보고 동그라미 쳐넣으세요. 자, 쳐놨어요? 자, 그 다음에 신고 필증은 마지막 제출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동그라미. 자, 오른쪽. 자, 이렇게 매수인은 신고인은 신고 필증을 교부할 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면 검인을 또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개략적인 절차는 끝났어, 안 끝났어?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보고 또 이제 정정 신청, 변경 신청 들어갈 거예요. 문제집 보세요. 200 몇 페이지? 254? 254페이지. 자, 254페이지 보고 있죠?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이 문제예요. 이 신고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묻는 건데, 이걸 묻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엄청 길죠? 봐. 이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 신기하죠?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냐? 봐보세요. 토지 건축물 교환 계약은 신고 들어가? 아니요. 매매가 아니기 매매 때문에 틀렸고 교환 때문에 틀렸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좀 이따 배우죠? 네. 허가구역에서 토지치단 미리 허가를 받죠? 네.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자, 아닌 걸 골라서 이건 답이 아니고. 그럼 상가 분양권 전매는? 분양권은 무조건 한다고 했죠? 네. 하고.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보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지정 입주라 선정된 지에 대한 매매 계약 해야 돼요? 네. 자,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왜? 매매가 아니까. 자, 토지 건축물은 최초 분양 계약은 해야 되고, 토지 분양권을 전매하면 해야 되고, 토지 건축물 지분 매매는 지분 아까 한다 그랬죠? 네. 경매, 압류 부동산 공매. 왜? 계약이 아니니까.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 증여는 그건 매매가 아니니까. 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매매 계약은 이건 토지 건축물이 아니니까. 자,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 관한 등등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지정한 입주라 선정 지 매매는 해야 되죠. 그러면 앉는 거 몇 개? 5개 맞아? 5개가 정답. 아, 되게 쉽죠? 그렇지. 자, 그러면서 3번 문제.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왔죠?
자, 거래 당사자는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에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실거래 가격 등 이런 거 체결부터 60일 이내 토지 건축물 소재지에 관할 시장 공정 신고 맞아요? 네. 그 부동산 소재에 맞고 60일 맞고 다 맞죠? 네. 2번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맞고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는 누가 신고해야 돼? 국가 등 맞죠? 네.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때는 누가 신고해야 돼? 개공. 맞습니다. 자,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정을 신고인에게 15일 내에 발급? 지체 없이. 15일이 틀려서 지체 없이 발급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인이 신고 필정을 교부할 때 매수인은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다? 본다. 거민 의제. 그죠? 자, 그래서 몇 번 정답? 4번.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있죠? 그럼 한번 보세요. 신고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신고사항 들어가? 네. 그렇지. 거래상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은 들어가요? 네. 들어가. 실거래 가격은? 들어가죠. 자, 거래 대상 부동산 권리관계는? 안 들어가요. 권리관계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안 들어가? 네.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 들어가죠? 네. 계약일, 중도금지급일, 잔금지급일 들어가요? 네. 들어가구나. 그래서 몇 번 정답? 3번이 정답 처리됩니다. 자, 7번 문제. 7번 문제는 좀 이따 볼게요. 아직 요약집에서 안 했으니까. 9번을 먼저 볼게요. 9번 보고 있어요? 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걸 골라라. 자,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맞죠? 자,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그게 뭘 말해요?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전자문서. 정보 시스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전자문서를 말해요. 자, 이걸 통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 동그라미 펴보세요.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자, 올해 신설됐으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 계약이 체결될 때. 뭐가 체결될 때? 계약이 체결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로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지문. 그죠? 예. 그 다음에 3번.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돼요? 네. 맞네. 자, 직거래는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그러다 신분증명서 사본하고 당사자 자필 서명이 있는 뭘 제출해야 돼? 위임장. 맞죠?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당해 계약을 종료한 개공 이임받는 보조원이 대행할 수 있어? 없어요. 개공 대행권자는 오로지 누구? 소공. 오로지 소공이고 위임장 제출하지 않아요. 네. 자, 뒷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요약집을 또 봐야 돼요. 요약집 보고 있어요? 자, 67페이지 이제 신고필증 무슨 발급이 나와 있어요? 재발급 사유가 나와 있어요. 신고필증 재교부 좋았어요. 하나도 없어. 그렇죠. 자, 이건 잘 안 지워져요? 자, 그럼 이제 신고필증 재발급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자, 신고필증 교부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신고필증 무슨 발급? 재발급. 그러면 이건 2가지가 있죠? 정정 신청에 의한 신고필증 재발급이 있고 또 변경 신고에 의한 신고필증 재발급 2가지가 있어요. 그럼 정정 신청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못 기재했을 때. 자, 내용을 잘못 기재했을 때 하는 것이 정정. 중간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변경됐을 때 하는 걸 변경. 왜? 계약일로부터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계약이 바뀔 수가 있다고. 그럼 변경 신고 해야 돼요. 그럼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등기 신청 전까지. 오, 죽었어요. 등기 신청 전. 나날이 발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등기 신청 전까지.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직거래 하면 누가 재발급 신청? 거래? 당사자하고. 개공 소개로 하면 누가?
개공이 재발급 신청. 됐어요? 네. 그러면 자 신고관청에서 수정을 해서 재발급 해줘 안 해줘? 해줘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렇지 지체 없이. 오 좋아. 여기 지체 없이 엄청 나와요. 그렇죠? 왜 엄청 나와요? 지체 없이 중개사법 공부하라고. 무슨 알겠어요? 이제 지체 없이 중개사부터 공부해야 된다. 민법만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자 그럼 봐보세요. 근데 이제 이것은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근데 이제 이 정정 신청 사유가 있어 없어? 변경 선고 사유 있어 없어요? 이걸 이제 다 외워야 돼. 이게 문제죠. 그럼 이제 교재를 봐봐. 다 적을 수 없잖아요. 교재를 보세요. 자, 그 도표를 보면 정정 신청한 재발급 내용이 잘못 기재 나와 있죠. 그리고 변경은 변경됐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정부터 먼저 볼게요. 거래 당사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있죠? 이걸 잘못 기재해서 신고 들어갔으면 정정 가능해. 그죠?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비율 동그라미 쳐보세요. 왜 그걸 동그라미 쳐봐야 돼요? 자, 오른쪽에 변경 신고 사유도 나와 있죠? 기억에. 양쪽이 다 동그라미. 그럼 거래 지분 비율은 정정 신청도 되고 뭣도 돼? 변경. 그럼 구별하는 방법은 거래 지분 비율을 잘못 기재했다고 지문이 뜨면 정정. 거래 지분이 변경됐다고 지문이 뜨면 변경이야.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중촉돼 있고, 그다음에 디귿.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있죠? 그거 바뀌었어 이번에. 부동산 등을 지워. 부동산 등까지만 지워. 아니 부동산도 지워야지. 부동산 등. 이해됐어요? 그러면 건축물이라고 적어. 거래 대상 건축물 종류 이렇게 바뀌었어요. 거래 대상 건축물 종류. 정정이에요. 거래 대상 건축물 종류. 거래 대상 뭐다? 건축물 종류. 자, 리얼.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이 있죠? 소재지, 지번만 지워요. 다 지우지 말고 소재지하고 지번까지. 지웠어요? 그럼 뭐라고 적냐? 거래 지분으로 바꾸세요. 소재지, 지번을 지우고 거기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지분 적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치세요. 왜? 거래 지분도 정정도 되고 변경도 돼요. 오른쪽 니은에 나와 있죠? 그럼 거래 지분을 잘못 기재했다면 정정. 거래 지분이 변경됐다면 변경. 그렇죠? 그리고 거래 지분 옆에 지목이 있어요? 면적 있어요? 면적만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 치세요. 지우란 게 아니라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면적도 오른쪽에 있어 없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정정 신청도 되고 변경 신고 같이 되는 거야.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부동산 면적 세 가지.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억부터 니을까지 묶어. 기억하고 니을까지 묶었어요? 왜 묶어야 돼요? 거래 당사자라고 적어서요. 이건 거래를 직거래 했을 때는 네 가지. 그러면 개공 소개로 하면 다섯 가지. 개공 관련 사항이 하나 더 들어가죠? 자, 개공후,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지 이거 하나 더 들어가. 이것은 이제 정정 신청인데 개공이 소개로 했을 때 정정 신청 사유. 직거래 했을 때는 마지막 건 안 들어가겠죠? 성질상.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 놔야 되고. 자, 그랬죠? 그래서 정정 신청 사유가 뭔지 다 머릿속에 들어왔죠? 그럼 이제 변경 들어볼게요.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은 똑같죠? 기억니은 틱은 똑같고, 그 다음에 니을에 거래의 조건 또는 기한 이렇게 있죠? 거래의를 계약의로 바꾸세요. 뭐 그건데 하여튼 이번에 계약의라고 바뀌었어요.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바꿨어요? 그리고 이 거래 가격은 아까 실거래 가격 신고 들어갔잖아요. 이건 변경 신고예요. 거래 가격은 정정이 아니고 변경 신고. 그 다음에 비업 중도금액 지급일이 있어요? 잔금은 들어간다가? 들어가요. 이번에 또 넣었어.
자, 작년에 있다가 올 1월 달에 뺐다가 6월 달에 또 넣었어. 나 이해가 안 되고. 그 옆에다 적어. 잔금 및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 넣었어요? 중도금 지급일도 변경. 잔금 지급일도 변경. 둘 다 변경 들어가요. 중도금, 잔금 둘 다 변경 들어가요. 뺐다가 다시 넣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공동 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 변경. 일부 매수인 변경 찍으세요. 근데 이제 공동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한 필지를 을하고 병이 공동으로 사들일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가로 안에 제외되는 것만 변경 신고하라 그랬죠? 가로 안이 중요해요. 그럼 제외되는 건 뭐예요? 병이 빠질 때 이때만 변경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만약에 병에서 정으로 교체되면 변경 신고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으로 추가되면은 추가돼도 안 한다는 거예요. 병 있고 을, 병, 정 이렇게 추가돼도 안 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제외되는 것만. 추가 교체는 제외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추가 교체는 제외되는 거예요. 추가되거나 교체된 것은 변경 신고 안 해요. 매수인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제외됐을 때만 변경 신고한다 이 뜻이고. 그다음에 이응도 마찬가지. 거래 대상 부동산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자 일부 부동산 등은 변경 마찬가지. 제외되는 경우만 들어가요. 자 그럼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것은 다 정정이에요, 변경이에요. 자 그러면 연습할게요. 중도금, 잔금 지급일은 변경. 거래 가격은 변경. 자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그럼 거래 지분 비율은 둘다. 거래 지분도 면적도 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쉽잖아요. 그럼 다시 봐봐. 면적이 바뀌면 거래 가격도 바뀔 수가 있죠. 근데 면적이 안 바뀌었는데 거래 가격 변경됐다고 변경 신고 들어와. 그럼 좀 수상하죠? 그럼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거래계약서? 사본.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읽어보여. 주의 그래가지고.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는 거래계약서 뭘 제출하라? 4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하라.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재발급은 양가리 2번 두 번째 줄 언제까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했다가 멍구라미 주었어요.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신고 방법은 아까 다 했어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3절 해제 신고가 나와 있는데, 자, 해제 등 신고 한번 봐드릴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까 계약일로부터 들어갔어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그러면 잔금 넘어가기 전에, 잘 봐보세요.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될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계약 아까 신고서인데 뭔만 더 들어가요? 해제 등이라는 단어만 더 들어가요. 해제 등 신고서라고 했어요. 이건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해제 신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해제 신고 안 하더라도 제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재가 없어. 그러면 이건 직거래하면 누가 해지 신고해야 돼? 거래 당사자. 그러면 서명 미시에요 또는요? 또는. 개공 소개라면 누가 해지 신고해야 돼? 개공. 서명 날인 하죠? 근데 거래 당사자 서명 날인도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개공만 서명 날인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해제 신고할 때는 개공이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같이 들어가야 돼. 그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전자문서로 가능하다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고 관청에다 해제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체 없이 뭘 발급해줘? 해제 등 확인서란 말이 있어요. 해제 등 뭘 발급해야 된다? 확인서. 해제 등 뭐다? 확인서. 자, 그럼 교재 보세요. 양가리 1번 한번 봐보세요. 부동산 거래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개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해지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에다가 멍구라미.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경우 개공이 전자문서로 하든 그 전자문서로 그렇게 있죠. 관계없어요. 전자문서로 하든 방문신고든 관계없어요. 해제 등 신고를 하는 경우는 해제 등 신고서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을 뭐 해야 된다? 받아두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반드시 당사자 서명도 같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양가 2번 별표 이것도 신설된 거 올해. 자,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이건 뭐요? 전자문서. 해제 등을 한 경우는 뭐가 이루어질 때?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동그라미.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해제가 이루어질 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죠? 시점을 좀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 양가로 3번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동그라미. 확인서는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확인서는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자, 그 다음에 4절. 신고 가격의 검증제도. 자, 제목 밑줄 보세요. 부동산 거래가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누구? 국장 동그라미. 자, 제목하고 국장 그렇게 매치하면 돼요.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그다음에 2번 제목. 신고가격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신고관청 동그라미. 뒤바뀌면 안 돼. 구축 운영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신고관청. 자, 그죠? 그럼 통보 과시자료 활용 있죠?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부동산 소재관의 세무관서자에게 통보 동그라미. 통보하라 그랬죠? 언제까지 통보? 기간 규정이 없다고 적어 놓으세요. 통보하란 말만 있지 며칠 이내 통보하라 이런 규정이 없어. 됐죠? 그 다음에 검증 절차, 그 다음에 세무관서는 국세, 지방세, 무관료 과세자를 활용할 수 있다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검증 절차 등. 자, 검증 절차, 검증제 구축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 있죠? 검증 절차랄지 운영,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장관 등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장관이야. 보통 이런 거 국토교통부령을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신경 써봐. 국토교통부령 X예요. 그 밑에다 국토교통부령 X라고 적어봐. 장관입니다. 원래 이게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나 대통령령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신경 써봐요. 5절은 뒤에 벌칙이 나오니까 여기서 볼 필요 없고. 자, 6절 보세요. 다른 법률과 관계, 토지거래 허가제고 관계. 자,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해야 되냐 이 말이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문제는 나왔잖아요. 면제되지 않는다. 하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를 배워요.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사러 오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라 또 신고해야 돼? 외국인이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했잖아요. 네. 그럼 특례에도 신고 규정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또 신고해야 돼? 안 해도 됩니다. 왜? 여기서 신고했기 때문에. 네. 그죠? 네. 자, 그래서 일단 1번 보세요. 외국인들이 국내 토지 취득하고자 할 때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2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만 하잖아요. 네. 그럼 이 특례 규정에 따라 취득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돼. 네. 그럼 결국은 다 해야 되죠. 네. 부동산 거래 신고냐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취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농취증을 발급받다 하더라도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법률 관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좀 풀고 넘어갈게요. 이론만 하면 재미없다. 자, 그래서 벌칙은 이따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자, 7번 문제. 아까 7번 문제 안 풀었죠? 7번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검증 등에 관한 설명이 더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일지를 확립하게 하여 신고를 받은 정보 내용, 그 밖에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맞아요? 네. 자,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권자는 국장이라고 했어요. 네. 2번.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을 때 검증 체계 그 적정성을 검증한다 맞아요? 네. 적정성을 검증한 자가 누구? 신고관청. 그다음에 검증 절차, 검증 체계 구축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량으로 정한다 맞아요? 국장. 이게 좀 특이하다고 했어요. 원래 이런 것은 다 국토교통부령이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국장이에요. 3번이 정답. 신고관청은 신고하기 적정성 검증 결과 부동산 소재 관련 세무관서 통보하라 그랬죠? 네. 통보를 받은 세무관서장은 국세,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를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DP 넘어가 봐요. 10번 문제. 10번 문제 이제 이게 정정 신청 문제입니다. 정정 신청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물었죠? 네. 정정 신청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서요. 거래 지분 비율은 들어가? 네, 들어갑니다. 거래 대상 건축물로 바꾸세요. 건축물의 종류 이렇게 바꿔야 돼. 정정 신청 들어가죠? 네. 3번.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분 바꿔야 되죠? 네. 소재지 지분을 뭘로 바꿔? 거래 지분. 거래 지분으로 바꾸세요.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정정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당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도 정정 들어가? 네. 들어가고. 공동 매수인구 일부 매수인 변경 제외되는 경우 해당. 자, 이건 변경 신고사항이 돼요.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그래서 5번이야. 이건 변경.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는 또 정반대죠?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변경신고가 아닌 걸 골라라 그랬어요. 네. 불러갈게요. 거래 대상 부동산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변경신고 들어가? 네. 그렇습니다. 거래 가격은? 들어가요. 변경 들어가죠? 네. 중도금 및 지급일은? 들어가요. 잔금 및 지급일은? 들어가요. 들어가죠.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는? 안 들어가요. 이건 정정이야. 거기도 건축물로 바꾸세요. 부동산 등. 그 다음에 거래 지분은? 들어가? 확실히 들어가? 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해설도 바꿔놓으세요. 그 해설 여러분들이 바꾸나 아까 다 수정해 줬으니까. 자, 13번 DP 넘어가 보세요. 13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 자, 1번 보세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맞어요? 또는 아주 좋았어요. 2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 보고 맞죠? 네. 그럼 시도에서는 신고관청이 보고하는 취합해서 매월 매대 1회 국장에게 보고 맞아요? 네. 이게 정답. 자,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행위를 조장 방조. 조장 방조는 치가의 100분의 5 과태료요? 500만 원입니다. 자, 조금 이따 할 건데 500만 원이 과태료. 조장 방조 그러면 500만 원이야. 조장 방조. 그러죠? 그러면 과태료 누가 부과하느냐? 이게 이제 5번 질문인데. 자, 사무소 소재지관을 시장구속청에 부과해요?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서 부과하지. 그 이유는 신고관청에다 신고했으니까. 신고관청에다 관청이 부과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그래야 맞는 표현이 되죠. 예. 자, 14번 문제. 해제 신고 관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14번 해제 등 신고에 관한 행위도 옳지 않은 걸 보자. 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맞았어요? 아니요. 없어. 이게 정답이야. 왜?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의무 조항에 위반해야지 제재가 따라붙지. 그죠? 이건 의무 규정이니까 전혀 제재가 안 따라붙어. 이게 정답이고.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는 거래 당사 개공은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항해청에 제출할 수 있다. 맞죠? 네. 3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뭐가 이루어진 때?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맞죠? 네. 자, 개공이 해제 등 신고를 제출한 걸로 거래 당사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확인한 후 언제까지 발급?
확인서, 해제 등 확인서란 말을 써요.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네, 좋았어요. 뒷배이 샥 넘어가. 17번. 17번 보고 있어요? 네.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갑은, 자, 개공 동그라미. 문제에서 개공. 자, 핵심이 개공입니다. 송파구 소재 단독주택을 A와 B에게 5억 동그라미. 자, 중개하였다. 옳은 것은. 자, 5억도 알아야 되고, 개공이란 거 신경 쓰고 문제에 접근해 보세요. 자, 매도인 A와 B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다만 A가 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 B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질문 맞으세요? 개공이 해야지. 직거래하면 이 지문이 맞아. 근데 문제에서 개공을 내가 동그라미 치라 그랬잖아요. 누가 했어요? 개공. 개공이 단독 신고야. 2번. 15일에 신고해야 돼? 60일. 아, 부동산 거래 60일이지. 뭔 10일? 60일. 자, 그렇죠. 매도인 A가 원래 얼마였어요? 근데 4억으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해서 개공이 4억으로 신고했어. 그러면 요구한 매도인 A는 500만 원 과태료. 그리고 개공값은 취득가액 100분의 5 과태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벌칙은 아직 안 했는데 보세요. 이 개공에게 거짓 신고해달라고 거래 당사자가 요구하면 돼? 안 돼? 요구하면 이 거래 당사자에게 얼마? 500만 원 과태료야. 근데 이제 거짓 신고해달라는 게 개공이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거짓 신고했죠?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 100분의 5 과태료. 개공에게는 이제 100분의 5 과태료 들어가. 그 말이야. 자, 요구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500만 원. 됐어요? 또 거짓 신고에다 요구했다고 개공이 해버리면, 거짓 신고 해버리면 취득가액이 얼마? 100분의 5.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3번이 맞는 질문이야. 4번 보세요. 개공갑이 신고 필지는 교부 받았죠? 매수인은 검의를 받아야 돼? 아니요. 왜? 검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 안 받아도 돼? 그럼 5번은 보세요. 개공갑이 강동구청장에게 60일 내 신고해야 돼? 왜? 물건 소유지도 신고해야지. 사무소 소유지가 아니라. 사무소는 강동에 있고 물건은 송파구에 있잖아요. 신고관청에 둬야지. 등록관청에 단 게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큰 말이야. 되게 쉽죠? 그렇지. 18번. 이제 더 쉬워. 봐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관련한 것에 틀린 걸 고르라. 1번.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 후 농지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아까 무조건 하라 했잖아요.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조금 이따 배울 거죠? 주거지역 동그라미. 주거지역은 200제곱미터. 자, 그러면 허가 받아야 됩니까? 왜? 180이 초과되면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허가 받죠. 거기까지 맞았네? 앞문장 맞았어. 그럼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왜? 허가를 받아도 방금 신고하라 해서 하지 말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3번은 보세요. 애국인 3천여 농지 증여 동그라미. 증여가 핵심이에요. 증여 받는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까지 끊어보세요. 맞아, 틀려? 그 이유는 매매가? 그래, 맞아. 그지 맞아. 그러면 애국인 특례 규정이 있더라. 조금 이따 특례 규정 배우거든요. 60일에 신고해야 되나, 맞아요? 왜? 여기서 안 했으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자, 토지거래 허가의 농지에 대해서 경매가 핵심이네. 경매 동그라미. 경매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끊어보세요. 자, 토지거래 허가지에서 조금 이따 공부할 건데 경매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맞았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하야 한다. 맞아, 틀려? 왜? 아니, 계약이 아니니까 신고 안 해. 매매 계약만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신고 안 해. 뒷지문이 틀렸어요. 4번이 정답. 5번. 임목광업재단 공사 중개대상물 들어가? 아니, 중개대상물 들어가죠? 근데 신고해 안 해? 그래, 맞는 말이잖아요. 아, 맞구나. 그래서 이제 이 비교 문제는 머리가 왔다 갔다,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잘 안 돼. 그래서 어려워. 그렇죠? 자, 그러면 외학제 한번 보세요. 벌칙 한번 봐드릴게요.
자, 70페이지, 요약지 7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벌칙 3천만 원은 아까 딱 하나 있다 그랬죠? 네. 자, 거기 사유 보면 거래 대급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있죠? 네. 뭐 통장 사본, 입금표, 주식 처분 증명서로 이런 거 제출을 하라는데 안 하면 3천만 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가중 강경은 신고 관청 동그라미 5분의 1, 5분의 1 동그라미. 이건 5분의 1 보면서 가중 강경이야. 가중하더라도 이제 3천 총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소리고. 그죠? 자, 500만 원짜리 과태료 4가 있죠? 네. 부동산 거래 신고 하라는데 안 했으면 500만 원이야. 또 직거래하면 같이 하라 그랬죠? 네. 일방이 거부한 사람도 안 한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500만 원이야.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죠? 아까요. 거래 당사자 개공에게 신고하지 말아달라. 거짓 신고 요구하라 하지 말라. 그 요구하면 500만 원. 좀 니은은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되겠죠? 네. 예. 개공을 하여금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그 대신 요구한 자가 거래 당사자잖아요. 500만 원. 네. 자, 거짓 밑줄 조장 방조 동그라미. 자,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 방조. 조장 방조라는 단어가 나오면 500만 원이야. 그죠? 네. 그다음에 신고 내용 조사 위반하여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아까 했죠? 외의 자료가 뭐였어요? 거래계약서 사본 500만 원. 네 가지. 그다음에 이때는 가중 강경이 5분의 1이요, 2분의 1. 2분의 1 동그라미 신고 관청 동그라미 쓰세요. 2분의 1 보면서 가중 강경. 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취득가액의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5 과태료 있죠? 네.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신고 의무자가 거짓으로 했어요. 거짓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 거짓.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했어요. 거짓된 내용, 거짓 동그라미. 그러면 거짓.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100분의 5. 거짓 신고했을 때. 이건 조장 방조는 500만 원이고.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건 몇 분의 1 범위에서 가중환경? 5분의 1. 신고 관청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가중강경이 몇 군데 나오죠? 네.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그 오른쪽 여백 많죠? 네. 거기다가 적어 놓으면 돼요. 종합으로 정리해 드리면 뭐냐면 이거요. 좋았어요. 우리 중개사법상 가중강경 제도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지금 배운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서 나온 가중강경 있죠? 네. 자, 여기서는 업무정지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강경? 자격정지 몇 분의 1 범위 가중강경? 기억나요? 네. 여기는 등록관청에서 이건 시도지사가 기억나죠? 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중강경이 있어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중강경 제도 있었어요? 네. 몇 분의 1?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드네요. 다 2분의 1. 다 2분의 1이야. 부가청 또는 처분청이 가중강경한 거예요. 몇 분의 1? 2분의 1 보면서 가중강경한다. 이 말이에요. 가중강경은 중개사법 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은 3천만 원짜리 과태료 있었죠? 네. 방금. 네. 이 과태료짜리 몇 분의 1? 5분의 1. 그럼 취득가액은 100분의 5. 이하고 과태료 있었죠? 네. 그럼 이 두 가지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강경. 그리고 여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있었어 없었어? 있어요. 이건 몇 분의 1?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강경. 부가청이 가중권자요. 네. 자, 그래서 간단해. 저 두 가지만 5분의 1이야. 두 가지. 3천만 원짜리고 취득가액 100분의 5. 3천만 원짜리고 취득가액 100분의 5만 5분의 1. 나머지 전부 2분의 1.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막 눈물 나올라 그러죠? 조금만 참아봐. 그렇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아직 덜 적었어. 이제 쉬는 시간에 이거 지우개 좀 바꿔놓으세요. 네. 쉬는 시간에 이게 잘 안 닦이네. 진짜 안 닦이네. 막 지저분하네. 그죠? 안 닦여. 동영상 본 사람이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4번. 과태료 부과 징수 나와 있어요. 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신고관청. 신고관청 동그라미 주세요. 신고관청. 그 다음에 2번 신고관청 동그라미, 개공 동그라미. 신고관청이, 자, 개공이 위반하면 개공에게 과태료 부과 들어가죠? 네. 거래 당사자 위반하면 거래 당사자에 부과 들어가죠? 네. 개공에게 부과했을 때만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 동안 10일 이내 사무소 소재지관을 시정부수주 통보하라. 등록관청에 통보하라 이 말이야. 네. 신고관청하고 등록관청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신고관청이 개공에게 부과했을 때만 10일 이내 통보하라는 규정이 있어. 네. 그럼 개공 위에다가 거래 당사자 X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다 적든지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했을 때는 통보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누구에게 부과했을 때? 개공에게 부과했을 때. 10일 이내 통보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사유는 우리 법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도 들어있고. 근데 절차 규정은 없죠. 그때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되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우리가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 따라야 될 게 이런 거. 과태료 절차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신고관청 동그라미 4번 자진신고 및 자진신고한 자 과태료를 강경 또는 뭐 할 수 있다? 아, 면제받을 수도 있네. 자진신고하면. 좋아요. 강경 받을 수 있고 면제받을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요약은 끝났고 문제는 조금 이따 풀어볼게요. 쉬었다가 들어갈게요.